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람 잘 피는 사람들의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바람 잘 피는 남성분들의 사주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바람 잘 피는 여성분들의 사주는 제가 좀 더 정리가 끝난 이후에 차후에 이제 소편으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는 큰 틀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마다 아무리 신약한 사주고 그렇다 한들 뭐 격이 깨져 있다 한들 대운에서 발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하셔야 되고요. 현실을 좀 많이 관찰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모습을 많이 관찰하신 이후에 이걸 대입을 해야 올바른 결과 도출해낼 수 있는 점,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첫째가 관상, 둘째가 일주, 셋째가 이 일주의 격이 어떻게 깨져 있는가인데, 왜 제가 관상을 먼저 봐야 되냐고 말씀드렸냐면, 관상은 보다 뭐 과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과학은 사실 아닙니다. 뭐 통계적인 근거가 안 되죠. 워낙 확증 편향, 선택 편향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제가 실제로 겪은 제 인생상에서 조건부 확률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조건부 확률은 확실히 존재하고, 이 예시는 이제 천천히 오늘 이거 말씀드리면서 차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관상을 봐야 되느냐? 자연적인 이치죠. 잘생긴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여성분들이 먼저 다가오죠. 잘생긴 분들이 물론 노력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뭐 피나는 노력을 하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상학적으로 좀 외모가 저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분들 만나려면 그 피나는 노력 중에 진짜 뭐 피가 나는 얼굴을 뜯어고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피나는 노력을 투자하는 건 뭡니까? 재물이죠. 남자 사주에서는 이 재성은 여성분들과 돈, 이 재물 이런 거를 뭐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일단 동일선상에 놓고 뭐 시시각각 변하긴 하지만은 판단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관상학적으로 안 좋고 그래도 이 내면의 재물을 많이 쌓고 이 외적인 재물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좀 여성분들을 만나기가 좀 더 수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파들은 이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이 잘생긴 사람들은 약간 논외로 쳐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관상학적으로 좀 이게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의 눈, 코, 입, 귀 이거를 막 싹 다 뜯어다가 막 조밀조밀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시면 돼요. 귀 티가 나냐? 빈 티가 나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식으로 일단 판단을 하시면 돼요. 뭐 정말 슬픈 얘기지만 한국은 또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또 이게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학적으로 이런 안 좋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자수성가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노력을 투자해서 성과를 얻으면 무엇이 다가옵니까?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게 있죠. 이 자아도취라는 게 있어요. 이제 내가 이런 노력을 투자해서 나 결국에 됐다, 되고 막 세상 여자도 다 내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맛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가지지 못했던 거를 이제 가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관상을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이제 이런 관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6개의 일주를 지니고 있고, 이 6개의 일주와 조후가 깨져 있다, 격이 안 맞는다, 이런 현실적인 모습에서도 이런 킹리적 가심이라 그러죠. 그런 게 보인다고 하면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 6개의 일주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람 피기에 좀 적합한 사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4개의 사주만 먼저 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있죠. 이 지장간에서 재성과 관성이 다 같이 공존하는 사주들입니다. 축중 신금이죠. 신중 임수가 이제 올라오고, 축중 개 신 이렇게 올라오고, 술중 신정 무 정화 무토가 이제 올라와죠. 이렇게 되면은 재성과 관성이 공존하는 사주다.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라오는 거죠. 관재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는 책임감 하나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뭐 바꿔 말하자면 자기의 뭐 사업체, 자기의 돈에 대한 책임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자기 여자친구, 자기 아내에 대한 이런 책임감도 투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주가 신강하고 뭐 조우가 잘 맞고 격이 괜찮다고 하면은 좋은 남편, 좋은 남자친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4가지 사주 중에
제가 좀 격이 많이 깨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바람 피는 것도 그런데 바람 피는 것보다 사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몇 개는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말아먹은 겁니다. 사실 돈을 빌려도 그냥 은행에서 빌리던가 좀 왜 여자친구 돈을 빌려서 합니까? 사실 좀 그거는 마인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로 더 나쁜 겁니다. 여자친구 돈을 똑같이 빌리긴 했는데 이제 도박에 꼬라박아서 이제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이 네 가지 일주에 조우가 좀 깨져 있고 격이 깨져 있고 현실적인 모습에도 이런 조금씩 이런 기질이 보인다면은 이제 심리적 가심을 발동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이 네 가지는 이거에 비하면은 애교입니다. 애교예요. 일단 이 을류일주는 하이라이트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신묘일주부터 보겠습니다. 이 신묘일주가 보통 신약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셔터맨 사주라 그러죠. 이 신묘일주는 기본적으로 이 묘목이 도화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묘목이 간목, 을목, 이 지장간에 다 두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신금 입장에선 정제, 편제를 지장간에 다 두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어떤 게 발생을 하느냐? 신묘일주가 좀 애정 쪽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뭐 바람을 잘 핀다고 이런 바람을 잘 핀다기보다는 이 간목, 을목을 두 가지의 재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 저 여자 찝쩍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업적으로 보자면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간 보는 식으로 좀 많이 한다고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남자친구가 만약에 신묘일주다. 그리고 신묘일주가 아까 제가 신약하다. 셔터맨 사주라고 그랬죠. 만약에 자기 남자친구가 약간 좀 모기 같다. 나한테 빨대를 꽂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살짝 거리를 두시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런 신묘일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 꾸미는데 되게 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쇼핑 가기 좋은 남자친구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뭐 신약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로 너무 깊게 마음 주지 마시고 관찰하는 시간 충분히 가지신 이후에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 을류일주는 제가 이 사주 공부를 좀 했다고 그래도 자부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비밀을 완벽하게 풀지를 못했어요. 이 을류일주들은 뭐 신약, 신강, 뭐 격이 깨졌다 이런 걸 보기 전에 일단 이 유금 안에 뭐가 있습니까? 경금, 신금이 두 개가 다 있죠. 앞에는 다르게 여기는 정제, 편제를 다 깔고 있지만 여기는 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류일주들은 뭐 이 사주 좀 보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을류일주들은 결혼을 해도 여자친구를 두게 되는 경우가 있다.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들 해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 을류일주가 격이 깨져 있다. 제가 이런 사람들 또 없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표본이 3개가 있어요. 이 셋 다 기가 막히고 아주 스펙터클한 인생을 사는데 이제 그중 대표적인 친구의 사주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 친구가 정말 그대로 맞습니다. 일단 사주부터 한번 간단히 분석해볼게요. 신미, 현심살이고 을류일주에 대표적으로 좀 신약한 사주입니다. 이 미월에 태어난 일목이기 때문에 백호대사를 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름이 이제 지엔핑, 건평이라는 친구인데 한국인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어요. 저기 중국 남부지방 동관이라는 곳에 이 장안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공업단지에서 이제 성인용품 공장 크게 하는 친구인데 아까 제가 말한 이 관상학적인 것도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딱 도라에몽 같이 생겼어요. 정말 약간 농담으로라도 잘생겼다고는 할 수 없는 얼굴인데 일단 아내도 있고 애도 둘인데 항상 여자가 많았습니다. 막 자기 주말마다 내려가서 여자를 만나고 막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뭐 너 괜찮겠냐, 이거 너 아내도 있는 놈 이거 걸리면 어떡하냐 이랬는데 이런 신약한 을류일주 다 왔습니다. 자기 아내도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 상관없다. 그 아내도 사실 제가 일주가 좀 궁금하긴 한데 대충 예상 가는 게 있어서 따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관살이 혼잡하고 격이 깨져 있는 친구인데 작년에 일이 터졌어요. 대운상으로도 좀 약간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작년 춘절에 제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아예 안 돼서 이 친구가 이제 저랑 이제 또 제가 중국 무역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 이제 물건 받을 게 있어서 작년 춘절에 연락을 했는데 춘절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얘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제 깜랑자이라고 이제 사무실 안에서 이제 이 성인용품 몰딩하는 친구입니다. 걔한테 네 라오반 어디 갔냐? 네 라오반 연락이 안 되는데 뭔 일 있냐고 하니까 지금 우리 라오반 두들겨 맞아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병원에 갔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여자 8명이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사장을 골프채랑 야구바터로 이제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확히 을류일주의 이 특성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뭔 짓을 했냐면은 이런 걸 이제 혼인 빙자간음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 다른 여자들한테 이제 자기가 결혼한 사실은 다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나 이혼을 할 거다. 이제 나 이혼하고 이제 너만을 바라볼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사발을 풀었나 봅니다.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인데 이 을류일주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격이 깨지고 막 이런 조우가 안 맞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아드레날린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남자친구, 자기 남편이 만약에 을류일주고 이런 성향을 좀 자기 자신이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관찰을 하기보다는 일단 살짝 빤스런 각을 재놓고 관찰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제 을류일주들이 사실 제일 무섭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김씨, 홍씨입니다. 이제 영화계에서 엄청 유명했던 불륜 사건이 있었죠. 네, 김미애 씨랑 홍상수 씨인데 이 홍상수 씨 사주가 신묘일주예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김씨, 홍씨 순으로 일단 사주를 먼저 볼게요. 일단 임술년에 이민월에 개미일주고요. 신축년 무술월 신묘일주입니다. 그리고 김미애 씨는 무술대운에 들어와 있고 홍상수 씨는 임진대운인데 임진대운 후반기에 들어와 있어요. 김미애 씨 사주는 이제 개미일주. 개미일주를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축축한 땅에 축축한 땅이 아니라 땅에 내리는 이제 아주 이슬 같은 비죠. 그런 형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무토가 들어와 버립니다. 이러면 관살이 혼잡하게 되죠. 사람이 무토 이런 딱 비를 내리는 곳이 좀 한 군데만 내리는데 막 이런 거대한 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형국이죠. 거기다가 이런 지지에서 술미 파살로 걸리게 됩니다. 사주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홍상수 씨랑 같이 이제 사주 궁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홍상수 씨는 이제 무술월에 태어난 신묘입니다. 이런 무술이 매금격이네요. 약간 마마보이 같아 보입니다. 마마보이 같아 보이는 사주인데 그렇죠. 홍상수 씨 어머니가 실제로 영화계에서 엄청난 뭐 여걸이었다고 하시죠. 뭐 그런 영향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궁합적으로 보자면 아름답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 이 무술월에 이 매금되어 있는 신금을 김민희 씨의 이 계수로 인해서 무토를 잡아주고 이 술토를 좀 제방토를 내려앉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상수 씨 입장에서는 김민희 씨가 이제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뿜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파워를 주는 뭐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그러니까 저희 아내 내팽개치고 만나러 갔겠죠.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연지에 술토와 축토가 있죠. 연지에서 축술형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민희 씨 입장에서는 술토가 관성이잖아요. 개수 입장에서는 관성인데 관성에 충돌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연지에서 다가오는 거는 뭐다? 사회적인 시선, 사회적인 비난, 뭐 이런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들이 충돌이 돼서 다가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홍상숙 씨를 만나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따가운 비난과 따가운 이런 질타를 받았죠.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궁합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두 분은. 그리고 신묘일주가 아까 제가 셔터맨 사주라고 말씀드리고 이 여자 저 여자 찝쩍댄다고 했는데 뭐 실제로 이 홍상수 씨가 김민희 씨랑 불륜을 저지르기 전 20년 전이라 했나? 그 여성 동화에서 나온 찌라시라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을 한 게 20년 전에도 스태프랑 바람을 폈었다. 뭐 이런 뭐 찌라시가 뭐 간간히 돌곤 하죠. 그러다 뭐 대운을 보자면 대운도 또 맞습니다. 임수로는 지금 중후반기니까 무토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진토에 있는 지장간 중 개수가 올라와서 잡아주는 형국이 바람기가 늦은 신묘 이런 특성이 뭐 늦은 시간에 발동이 된 게
뭐 다행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름다운 불륜 뭐 열심히 지속하시길 바랄게요. 뭐 그게 뭐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뭐 아내도 내팽개치고 뭐딱 꽂혀가지고 그죠? 신명일주의 특성이 잘 담겨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바람 잘 피는 사람들 사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좀 자막을 열심히 단다고 달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충분히 자막을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뭐 모르시는 게 있고 좀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이제 7개월 뒤에 빵에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희대의 악마죠. 사탄의 현신 조두순. 조두순 씨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딱히 뭐 존칭 뭐 이런 거 붙이기 싫으니까 그냥 우리 두순이라고 할게요. 우리 조두순이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두순 사주 보도록 하고, 오늘 제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르신 게 좀 보고 좀 아리까리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좀 질문이 있다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다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